몇 년 전 다른 차원이 현실 세계와 겹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 인류는 도시 괴담에서나 나올 법한 기이한 생명체들이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맞서 사람들은 장대하고 쉴 새 없는 전투 속에서 이 위협들과 싸우기 위해 힘을 각성했다. 그 생명체들은 마물이라 불렸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헌터가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공 샤오헤이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는 그저 아침밥을 사고 싶었을 뿐이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돈을 아끼면서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상인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빵과 크레이프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다. 마물이 나타난 이후로도 그는 평범한 F급 헌터로서 별다른 변화 없이 삶을 이어갔다. 답답함에 한숨을 쉬며 그는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해 두 가지를 모두 샀다는 것을 보여주듯 가방 두 개를 들고 간다. 교실로 걸어 들어가며 그는 몇몇 반 친구들 옆을 지나갈 때마다 늘 그렇듯 사회적 불안감을 느낀다. 우리 주인공은 책상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침을 먹을 자리를 찾는다. 근처에서는 두 여학생이 한 명이 친구에게 향수병을 보여주며 수다를 떨고 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남몰래 짝사랑해온 린시에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바로 그때 그녀가 돌아서서 다정한 미소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다. 완전히 당황한 우리 주인공은 더듬거리며 대답하고는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는 평생 충동적으로 행동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것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직면한 그는 인생이 아침밥을 사는 것처럼 간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모든 선택지를 시도해볼 수 있을 텐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수많은 삶을 시험해보고 그중 최고의 버전을 선택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랐다. 창밖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저게 게이트인가 생각하던 그의 상념은 갑자기 끊긴다. 도시 위 거대한 붉은 포털이 하늘에 나타나 불길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 순간 교실은 공황에 휩싸이고 모든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비명을 지른다. 갑자기 무언가가 엄청난 힘으로 교실 문에 부딪히면서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울려 퍼진다. 문이 활짝 열리고 붉은 기운에 휩싸인 채 끔찍한 생명체로 변한 학생의 모습이 드러난다. 괴물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반 친구들에게 돌진한다. 충격에 빠진 주인공은 그 끔찍한 광경을 가리키며 진짜 마무림을 알아챈다. 직후 모두의 시야가 강렬한 색으로 가득 차며 한 학생의 최후를 알린다.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생명체는 다음 목표를 정하기 위해 호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택택산의 이름을 부르자 보라색 머리의 소녀는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공포로 얼어붙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생명체는 학생에게 치명타를 날려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킨다. 린시에는 겁에 질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제거된 반 친구의 잔해가 튀어 있다.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충격받은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선다. 한편 마물은 학생들의 절망을 보며 가학적으로 웃으면서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생명체는 다음 목표가 누가 될지 궁금해하며 교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기회를 엿보던 몇몇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간다. 망설임 없이 마물은 임박한 대학살에서 벗어나려 했던 모두를 하나씩 처리한다. 샤오헤이는 문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면서도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을 고려한다. 그 순간 위험에 맞서는 그의 눈의 결의에 불꽃이 튀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혼자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진다. 울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린시에를 보고 그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샤오헤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린다. 그는 린시에에게 손을 내밀며 창문을 통해 함께 탈출하자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소녀는 샤오헤이가 내민 손을 유일한 생존의 희망으로 본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주변의 붉은 기운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절망의 순간 둘 다 마물에게 쓰러지고 그렇게 그의 의식은 끊어졌다. 갑자기 우리 주인공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깜짝 놀라 깨어난다. 그는 자신이 책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공격에서 정말로 죽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옆을 보니 두 소녀가 혼란이 시작되기 전과 똑같이 수다를 떨고 있다. 그때 린시에가 이전과 똑같은 미소와 몸짓으로 그에게 인사하며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죽지 않았으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을 거슬러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앞에 파란 화면이 나타나 그가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을 얻었음을 알려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는 자신만이 시스템 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으로 그는 앞으로 10분 동안 선택지들을 시험하여 최상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재앙에서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발동되고 그의 눈은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빛난다. 공격을 예견한 후 그는 벌떡 일어나 마물들이 오고 있으니 모두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샤오헤이의 최우선 과제는 이제 모든 반 친구들을 살아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는 교실 교단에 올라가 마물이 문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탈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모든 학생들은 그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린시에와 척청사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마물이 도착할 때쯤이면 도망치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전과 똑같은 사악한 기운을 느낀다. 다음 순간 입이 꿰매진 그 생명체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에 나타난다. 마물은 우리 주인공을 인질로 삼고 희생자를 선택하기 위해 호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시뮬레이션은 똑같이 끔찍한 결과로 끝나고 우리 주인공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지켜본다. 추론 능력이 끝나고 그는 현실로 돌아와 좌절감에 책상에 주먹을 내리친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냄새와 장면들의 기억 때문에 끔찍한 메스꺼움을 느낀다. 그의 반 친구들은 그의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괴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는 교실 문을 잠가 모두가 창문을 통해 안전하게 탈출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로 결심한다. 우리 주인공은 다시 추론 모드에 들어가 책상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나간다. 가는 길에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반의 일진과 부딪힌다. 그 녀석은 화를 내며 왜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냐고 샤오헤이에게 소리친다. 그를 무시하고 그는 목표에 도달해 온 힘을 다해 교실 문을 쾅 닫는다. 직후 그는 손잡이를 돌려 위협이 도착하기 직전에 통로를 잠근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생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결심하고 몸으로 문을 막는다. 문 반대편에서 마물은 문을 두드리며 음산한 호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그 생명체는 최책산의 이름을 부르고 충격음이 시뮬레이션 전체에 울려 퍼진다. 소리는 문을 꿰뚫고 샤오아이에게 닿고 그는 붉은 액체로 뒤덮인다. 시뮬레이션은 그 호명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저주이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로 돌아와 그는 다시 제거되었을 때의 숨 막히는 느낌을 기억하며 의자에서 떤다. 그는 왜 친구도 아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자문한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인공은 본능과 양심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그 순간 린시에가 걱정스럽게 다가와 몸이 안 좋은지 묻는다. 다이의 산도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양호실에 가보라고 제안한다. 심지어 아까 그 일진도 자기가 대신 출석을 불러주겠다며 도움을 제안한다. 출석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사람들의 진정한 본능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그는 역사가 몇 번을 반복되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체념의 한숨과 함께 그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다음 시도를 준비한다. 우리 주인공은 다시 한번 미래 추론을 활성화하고 완전한 집중 상태에 들어간다. 다음 시뮬레이션에서 그는 의자를 들고 그 생명체에게 돌진하며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닿기도 전에 마물이 나타나 이미 파멸의 호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 생명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대응하기 위해 순서를 바꾼다. 그렇게 그는 정면으로 공격당하고 괴물이 그의 전략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더 끔찍한 결말일수록 더 많은 정신 포인트를 소모한다는 것을 깨닫고 망치지 않기 위해 진정하려고 노력한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하며 그는 급급산을 시작으로 반 친구들을 순서대로 밀어내려고 시도한다. 마물은 다시 적응하여 그들의 이름을 동시에 불러 그의 새로운 계획을 좌절시킨다. 그렇게 그들 둘 다 소리 공격에 당하고 그는 이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책상 밑에 숨는 것 또한 소용없음이 증명되는데 저주가 어쨌든 그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그는 그 생명체의 공격이 어떤 신비한 패턴을 따르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수십 가지의 다른 미래를 시험한 후 그의 정신력 포인트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능력은 강제로 종료되고 주인공에겐 단 1포인트만 남은 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 그는 어깨에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익숙한 향기를 알아채고 정말 린시에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갑작스럽고 번뜩이는 깨달음에 눈이 커집니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병에 집중하고 그 향기에 대한 기억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를 줍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꽉 쥔 주먹으로 주인공은 마침내 모두를 구할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는 책상에 손을 내리치며 악마가 교실에 침입하기까지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산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 그는 지진이 났다고 소리쳐 모든 반 친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깜짝 놀란 린시에와 큰독치는 안전을 위해 운동장으로 달려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은 커지고 일부 학생들은 이 기회를 틈타 일찍 조퇴하려고 합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며 제 시간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계획은 린시에의 향수를 거짓말의 중심으로 삼아 그 지역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을 낚아채 교실을 뛰어다니며 가짜 지진에 대해 소리쳐 공황 상태를 만듭니다. 그는 창문을 가리키며 출구가 너무 머니 모두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기는 먹혔고 학생들이 2층 창문으로 몰려들면서 공포가 퍼져나갑니다. 일진은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라이터까지 떨어뜨리며 상황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는 이전과 똑같이 악마에 대한 대사를 외치며 주인공을 쫓아갑니다. 23초가 남은 상황에서 샤오헤이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뛰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린시에와 채미체는 인파에 휩쓸려 창가로 밀려갑니다. 20초 남은 상황, 주인공은 모두를 대피시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불행히도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고 몇몇 회의적인 학생들은 소동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들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른 채 책상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악마가 곧 교실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설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미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아까 그 일진은 이제 질서정연하게 뛰어내리라고 말하며 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창가 근처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게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갈수록 다른 차원의 포털이 붉은 에너지로 맥동합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기에 긴장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실제 위협에 직면하자 남은 마지막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10초 남았고 반의 절반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나머지를 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휴대폰을 교실 음향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밖에 하늘이 완전히 붉어지면서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터져나옵니다. 큰 소리는 악마의 점호를 덮어 아직 탈출하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문으로 몸을 돌려 남은 학생들에 대한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추론하는 동안 그는 일진의 라이터를 기억해냈고 괴물의 공격 패턴에 집중했습니다. 몇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그는 그 생명체가 항상 같은 붉은 구체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5초를 남기고 해답이 떠올랐고 그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향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악마가 항상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점으로만 공격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생명체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이미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꿰맨 입을 열어 소리 저주를 시작하며 샤오헤이의 이론을 확인시켜줍니다. 목표물을 시야에 두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불타는 병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급조한 화염병을 적에게 바로 던집니다. 2초를 남기고 불타는 병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충격은 직격이었고 괴물의 목을 강타하며 치명적인 음파 공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생명체가 불타는 동안 그는 불과 음악으로 소리의 근원을 파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 광경을 본 린시에와 창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불타는 교실에서 도망칩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인공은 뒤로 나가 떨어지고 교실 바닥에 세게 부딪힙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마의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계획이 실행되면서 그는 마침내 교실에 있는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반대편에 있는 생명체는 문을 두드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막으려고 애씁니다. 지친 그는 이제 모두가 탈출했을 것이고 자신이 그곳을 빠져나갈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로가 몰려오고 거의 모든 포인트를 사용한 탓에 정신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 임박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험에 직면하자 그는 영웅처럼 행동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그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시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지 생각하다 그의 생각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한 손이 그에게 뻗어오고 린시에의 목소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돌아왔고 함께 그곳을 탈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꽉 붙잡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창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 안전한 곳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은 2층에서 학교 운동장을 향해 위험으로부터 멀리 뛰어내립니다. 둘 다 밖의 잔디밭에 착지하며 간신히 교실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제외한 그는 마침내 탈진하여 쓰러지지만 안전하다는 것에 행복해합니다.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주인공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모두를 구했다며 자축합니다. 그는 긴장된 웃음과 함께 린 씨에게 기대며 순간의 긴장감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갑자기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소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의 두려움의 이유는 하늘에 드러나는데 차원 포털이 학교 위에서 완전히 열렸기 때문입니다. 게이트에서 기괴하고 무서운 악마 무리가 나타나 인간 세계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 직면한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깨닫습니다. 침공이 시작되고 수많은 흉측한 생물들이 하늘에서 도시를 향해 내려옵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싸울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생존자 그룹은 절망 속에 함께 모여 오늘이 바로 자신들의 최후의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들 주변의 땅에서 신비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반투명한 푸른 장벽이 형성되어 그룹을 감싸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주인공은 장벽을 만지며 놀라워하며 그 마법적인 보호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악마들은 방패를 공격하지만 소용이 없고 그는 헌터 협회가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강력한 목소리가 그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에게 장벽 안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S급 헌터 바링이 순간이동으로 나타나 자신이 지역분대의 부대장임을 밝힙니다. 방패 안에서 그는 자신의 포인트가 약간 회복된 것을 알아채고 이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대피소를 찾으려는 공황 상태에서 학생들은 장벽 안에서 혼란스럽게 서로를 밀치고 맙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세포치는 방패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는 보호막 밖으로 떨어져 악마들에게 완전히 노출됩니다. 주인공은 공포에 질려 그 장면을 가리키며 그녀가 안전지대 밖으로 떨어졌다고 소리칩니다. 린 씨에는 공황에 빠져 친구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르지만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기에 헌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바링은 이미 약화의 징후를 보이는 장벽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공포에 질려 도움을 애원하는 뽁뽁친에게 다가갑니다. 절망이 소녀를 덮치고 그녀는 생명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웁니다. 잠시 후 머리셋 달린 악마가 발톱으로 그녀를 낚아채 모두를 경악하게 합니다. 이것을 본 샤오헤이는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추론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미래의 환영은 그에게 장벽 안 땅에 있는 한 쌍의 정원 가위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 도구를 잡고 생명체에게 그녀를 놓아주라고 소리쳐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의 손에서 가위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빛나는 검으로 변합니다. 공격이 괴물에게 적중하고 그는 그것이 나무 속성이기 때문에 금속에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추론이 끝나고 완벽한 계획으로 그는 객객친을 구출하고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무 괴물은 이미 소녀를 입에 물고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 속삭임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검을 손에 든 주인공은 그녀에게 버티라고 소리치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바링의 보호 장벽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그것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얼마 후 방패는 허공으로 사라져 모든 학생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둡니다. 헌터는 결계가 사라지면 모든 학생들이 쉬운 표적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안개가 그 지역에 퍼지고 학생들은 비가 오려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머리셋 달린 마수가 공격을 멈추고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아래를 쳐다봅니다.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결정이 그 생물 주위 땅에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 그의 능력으로 나무 괴물을 완전히 얼려버립니다. 이 새롭고 강력한 아군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놀라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몇 초 만에 마수는 거대하고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 얼음 덩어리에 완전히 갇힙니다. 위협이 제압되자 바링의 결계는 마침내 에너지가 부족하여 완전히 사라집니다. 새로 온 사람은 자신을 바이지라고 밝히고 협회 본부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는 얼음 위를 침착하게 걸으며 자신이 경험상 최고 수준의 헌터임을 보여줍니다. 은발의 헌터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의 주위에는 남은 괴물들이 영원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학생들은 안도하며 환호하고 순식간에 괴물들을 물리친 영웅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자 정의 요원은 이제 모두 안전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순수한 분노의 표정으로 주먹을 꽉 둡니다. 긴장감을 감지한 헌터는 리샤오하이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의 발소리는 그가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갈 때 울려 퍼집니다. 예고도 없이 우리 주인공은 앞으로 돌진하여 헌터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직후 그는 그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리샤오하이는 그 남자가 결계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의 분노는 얼어붙은 머리 셋 달린 괴물 때문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중 하나가 절대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는 배친의 시신이 보이고 주인공은 헌터가 괴물과 함께 그 소녀를 처리했다고 비난합니다. 비극적인 장면을 보고 다른 학생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한 채 친구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헌터는 리 샤오하이의 파일을 확인하고 그가 F급이라는 것을 보고 주인공은 자신이 그 소녀를 구하려던 참이었다고 소리칩니다. 경멸, 정의 요원은 그의 대담함에 코웃음을 칩니다. 그는 그를 현장에서는 말만 앞서고 행동은 없는 미숙한 꼬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겨우 버티고 있던 사람을 구하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순위는 공격하기 가장 좋은 순간에 모든 마술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괴물들이 모두를 공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구하느냐 1000명을 구하느냐의 간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차가운 논리에 역겨워합니다. 그는 모두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소리칩니다. 헌터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봅니다. 그는 가장 강한 자라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년에게 등을 돌리며 대장은 바링에게 나머지 팀원들을 불러 함께 차원 관문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리샤오 하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모두 괴물들에게 당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대화는 패친의 운명으로 옮겨갑니다. 학생 중 한 명이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들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침울한 얼굴로 우리 주인공은 그들에게 대장을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남자가 자신들을 구했으며 그의 행동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한반 친구가 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양호 선생님을 모셔올지 아니면 약을 사다 줄지 물으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어서 자신은 희생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결심을 합니다. 리샤오하이는 그 남자보다 더 강력한 정의 헌터가 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이야기는 도시의 과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수년 전 그곳은 학생 사망 사건의 물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약한 학생들은 끊임없이 폭력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겪었습니다. 끔찍한 장면들은 학교 복도와 안뜰에서 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찰과 학교 행정실은 이 공격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부족은 가해자들의 오만함을 부추겼을 뿐이며 폭력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괴롭힘당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교육자들은 무책임했고 피해자들을 탓했습니다. 헌터협회는 마수들을 학생들의 영혼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무관심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수 선생이 최초로 나타나 정확히 같은 시간에 342개의 교실에 등장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학생들을 제거하고 C급 게이트를 열었으며 이로써 사건 보고서는 끝납니다. 우리 주인공은 뉴스 보도를 보며 자신의 단조로운 삶과 비교하여 그 사건이 정말 스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날부터 학교는 일주일간 휴교했고 학생들은 집에서 쉬며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휴대폰으로 반단체 채팅을 확인하고 반 친구들은 그의 조기 경고로 모두를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칭찬에 직면하여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정말 영웅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바로 그때 헌터 협회로부터의 알림이 그의 화면에 나타납니다. 회원으로서의 월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치 창을 보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의 F급조차도 속임수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로 리샤오하이는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며 목걸이를 드러냅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는 목걸이에 의존합니다. 그 물건은 그가 각성자인 척하여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능력은 사소하지만 다행히도 기계에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 목걸이와 사진 한 장이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잘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께했던 모든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기억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그녀가 사라진 밤입니다. 그 사건 이후 깨어난 후 그의 정신력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또한 어떻게 추리 시스템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능력은 각성자가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각성자가 많지만 마수 사냥꾼이 될 만큼 전투에 능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 그는 결심합니다. 그는 매 전투마다 발전하여
다음번에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협회에서 더 높은 지위는 더 많은 권한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믿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의 인생의 경로를 영원히 바꾸기로 결심하고 헌터 협회 본부로 향합니다. 안에서 한 직원이 즉시 그의 신청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마술을 사냥하는 일이 어떤 아이의 장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리샤오하이는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오늘 그곳에 온 목적이 단지 헌터가 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은 그가 능력을 활성화할 때 결의로 빛나고 그는 단지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능력 등급을 재평가받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결국 추리 시스템은 기계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접수원은 그 요청에 동의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1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어떠한 급격한 변화에도 회의적인 채로 그를 복도를 통해 안내합니다. 그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입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극심하게 일그러진다. 추리가 큰 부담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복도 저편에 은발의 대장과 그의 분대가 나타난다. D급 임무를 받아 즉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여직원은 유명한 바이지 대장을 보고 감탄한다. 주인공은 그를 알아보고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깨닫는다. 뜻밖에도 바이지가 그의 방향을 쳐다본다. 리샤오헤이는 대장이 아직 자신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하며 초조해진다. 바이지는 돌아서서 주인공을 풋내기라고 부른다. 그를 차갑게 쳐다보는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하다. 무시당하자 리샤오헤이는 극도로 분노한다. 대장은 투덜거리며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 주인공은 분노가 폭발하여 결투를 신청하고 싶어한다. 페이페이가 그를 말리며 바이지에게 너무 쉽게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걷는 동안 페이페이가 감정실을 가리킨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앞으로 10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등급이 될지 묻는다. 그는 C급, A급, 심지어 S급이 될 거라며 신나서 추측한다. 그러다 바이지 대장보다 더 강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페이페이가 멈춰서서 그를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완전한 풋내기라고 말한다. 그녀는 미래를 보든 과거로 돌아가든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가진 자는 즉시 SSS급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 사람이 국가기관에 의해 핵심 전략 무기로 거두어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 운명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다. 그 사람은 평생 감시당하며 사실상 한 곳에 영원히 감금되는 것이다.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 그렇게 엄청난 능력은 어둠의 헌터 조직들의 주목을 끌 것이다. 페이페이는 그 조직들이 집요하게 그를 납치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이 미래를 상상하며 창백해진다. 그녀는 헌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하냐고 묻는다.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능력의 잠재력도 중요하다. 대규모 전쟁의 승패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 적절한 일격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의 첫 생각은 훨씬 덜 고상했기에 그는 겁에 질린다. 그는 그저 린시아에게 고백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싶었을 뿐이다. 최근 그의 가장 큰 야망은 훨씬 더 단순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음료수 캔 경품에 당첨되고 싶었을 뿐이다. 페이페이는 시간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고 밝힌다. 마지막은 과거를 바꿀 수 있었던 여자로 24년 전에 사라졌다. 그 이후로 어둠의 조직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서서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알린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있다. 주인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페이페이는 혼란스러워한다. 멀리서 리샤오헤이는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다. 전쟁과 위험한 조직에 대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친다. 그는 그저 곤경에 처하지 않고 어머니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추리 능력이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다. 소녀는 멈춰서서 자신이 여전히 능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포기하고 바이지 같은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도록 내버려둘까 생각한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 그가 보고 있는 미래의 환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 홀의 공간, 이동 포털이 열린다. 그는 그 능력이 바링 부대장의 것임을 알아챈다. 즉시 바링이 포털에서 떨어진다. 이미 숨이 끊어진 그녀의 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힌다. 그녀 주위로 순식간에 커다란 피숭덩이가 생긴다. 이 광경은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몸이 꿰뚫린 채 그녀는 정보가 틀렸다고 경고한다. 임무는 D급이 아니라 S급 함정이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끔찍한 소식을 전한다.
바이지 분대의 모든 대원들이 전멸했다. 직후 그녀의 몸은 바닥으로 완전히 쓰러진다. 엘리트 헌터는 부상에서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 공황 상태가 되고 누군가 의료진을 외치지만 너무 늦었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예지 속에서 지켜본다. 현실로 돌아오자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추리가 끝나고 최강 분대가 10분 안에 전멸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주인공은 공황에 빠졌다. 그의 환영은 단 10분 후에 일어날 비극을 보여주었다. 그는 설명할 시간도 없이 페이페이를 밀치고 최강 분대 전원이 당할 거라고 소리친다. 거기서부터 그는 필사적으로 복도를 질주한다. 끔찍한 예지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바이지 분대는 차분하게 걷고 있다. 그들은 임무가 단순한 D급임을 확인한다. 그룹 전원이 모였다. 지금 바로 이동해서 30초 안에 임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2명의 직원이 유명한 팀을 감탄하며 바라본다. 배경에서는 주인공이 그들을 가로막기 위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무 중에 그들을 구할 방법도 없다. 지가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10초 후 발인이 그들 모두를 임무 위치로 순간 이동시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그들이 임무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그는 앞으로 돌진해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목표는 다름 아닌 바이지 대장이다. 그는 최소 10분을 벌기 위해 혼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팀이 전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장은 충격으로 벽에 처박힌다. 모든 분대원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직후 주인공은 그의 멱살을 잡고 시간을 더 벌기 위해 대장을 도발하기 시작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바이지를 조롱한다. 오랜만이라며 대장이 꽤 약해졌다고 말한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헌터들과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그들은 그 아이의 대담함을 믿을 수 없다. 분대원들은 경악한다. 리 샤오헤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이지 대장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주인공은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그는 그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소동이 끝나면 베이지가 자신을 해치울까 두렵다. 얼굴이 붉어지며 베이지는 격노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마지막 말을 할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다. 붉은 기운이 대장을 감싼다. 그는 보통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기 중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다. 바이지는 주먹을 꽉 쥔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그 풋내기에게 2번이나 공격당한 것을 기억한다. 위험에 처했음에도 리 샤오헤이는 자신의 계획을 고수한다. 앞으로 닥칠 위험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팀을 10분 동안 지연시켜야 한다. 부대장이 시계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이는 그가 대장의 분노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한다. 10분 동안 샌드백이 될 생각에 겁에 질린다. 10초 후 그 헌터가 손가락을 튕긴다. 광대 얼굴의 대원이 그녀가 대장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갑자기 푸른 에너지가 두 헌터를 감싼다. S급 공간 이동 능력이 그 자리에서 발동된다. 부대장이 이동 주문을 시전한다. 다른 팀원들은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놀라 지켜본다. 주인공은 그 마법에 허를 찔린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순간 이동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일행은 파괴된 도시의 임무 현장에 도착한다. 여성 헌터는 사신에 대항하는 D급 임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고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치명적인 함정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신체 접촉 때문에 다른 두 팀원 대신 주인공을 데려와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치명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그는 절망합니다. 이제 팀은 2명의 대원이 부족하고 그 자리에 F급 신입이 있습니다. 헌터 중 한 명이 싸움이 계속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이지는 임무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일행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장은 신입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샤오아이가 순진하게 굴다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년의 공포를 본 바이지는 한숨을 쉬며 주인공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덩치 큰 대원이 복수 걱정은 말라고 하지만 바이지는 그를 붙잡고 임무 후에 가둬버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10분 동안 그는 슬픔에 잠겨 울고 주인공은 이미 자신의 관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전멸하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아무도 조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땅에 손을 짚자 그는 약간 진정됩니다. 그는 미지의 위기가 곧 여기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어서면서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합니다. 임무는 모두가 생각하는 D급이 아니라 S급 함정입니다.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도망치려 합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선택은 이 위험한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달리는 도중에 그는 강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그의 셔츠깃을 잡아 탈출을 막습니다. 바이지는 그를 붙잡고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강자로서의 의무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장은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괜찮은 한 동료들도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입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주인공은 이 때문에 그들을 버리기가 더 어려워져서 옵니다. 리샤오하이는 하늘이 평범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포털이 없자 바이지는 이곳에 악마의 흔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이지는 약한 악마는 원한에서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주인공은 그들의 친절함 때문에 도망치기 더 어려워져서 옵니다. 대장은 왜 신입이 우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리 샤오하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일행에게 질문합니다. 그녀는 5명의 헌터를 기대했지만 그들 중 1명이 신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역 책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성은 창고에서 이교도 조각상이 발견된 장소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책임자는 그 장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은 잊혔고 주민들은 절망 속에서 이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자의 수다에 짜증이 납니다. 그는 귀를 막고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목소리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리를 관찰하며 그곳의 가난을 알아차립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기본적인 생활을 할 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길가의 과일 가판대로 옮겨갑니다. 한 남자가 땅 위에 간단한 천에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샤오하이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고기를 팔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노점상을 바라보며 그는 의심을 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살 여유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후로 그는 아이들이 놀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포스터가 예기치 않게 주인공의 얼굴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가 공고를 떼어내자 그것이 실종자 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아이들이 자주 실종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포스터에는 샤오프라는 이름의 소녀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나이가 정확한 날과 달로 묘사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은 책임자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녀는 건물을 가리키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책임자는 창고를 열려고 하지만 열쇠가 걸립니다. 그녀는 쓸모없는 남편이 제대로 고치는 법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헌터 중 1명이 그 장소에서 나쁜 기운을 느끼고 팀에 경고합니다. 바이지는 모두에게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속삭임을 듣고 책임자는 짜증을 냅니다. 그녀는 어른이 말하는 동안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팀 전체의 얼굴에 순수한 고통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안에서 그녀는 그 종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행복과 행운을 대가로 조각상의 재물을 바칩니다. 조각상을 보자 주인공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를 둘러싼 왜곡된 이미지는 그 장면에 대한 그의 완전한 공포를 보여줍니다. 그의 앞에는 뼈로 만들어진 섬뜩한 형상이 서 있습니다. 조각상의 바닥은 해골과 사악한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신의 해골 얼굴에 집중합니다. 그 날카로운 뼈에 대해 무언가 우리 영웅에게 끔찍하게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예지몽을 기억해냅니다. 베이링 대장은 바로 그 똑같은 뼈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비극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언제라도 위험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창고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철문이 쾅 닫히면서 그들을 안에 가둡니다. 출구가 막히자 바이지는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는 모두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책임자와 신입을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책임자가 웃기 시작하고 그녀의 얼굴은 그들을 보며 악의적인 미소로 일그러집니다. 여자는 칼을 꺼내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5명 대신 4명의 헌터만 유인했다고 한탄합니다.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5명을 약속했는데 이제 넷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5명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의식을 완료하려는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자신의 목에 칼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어둠의 의식을 위해 5번째 제물로 자신을 바칩니다. 이 장면에 직면하여 헌터팀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아무도 그 여자에게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땅에 쓰러지고 창고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헌터들은 갑작스러운 진동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인공은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강의 분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위협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추리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그의 정신력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소모됩니다. 재물이 받쳐지자
창고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팀은 곧 시작될 전투를 준비합니다. 부대장은 모두를 순간 이동시킬 힘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도망쳐서 동료들을 뒤에 남겨두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이제 책임자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 주변에 커다란 붉은 액체 웅덩이가 형성됩니다. 갑자기 액체가 이상하게 거품을 내기 시작하고 웅덩이의 작은 가시들이 위를 향해 형성됩니다. 물방울들이 공중에 떠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액체는 뼈 조각상에 흡수됩니다. 제물로 얻은 새로운 에너지로 변모한 형상이 맥동한다. 텅 빈 두 눈이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난다. 석상이 살아 움직이며 거대한 위험의 도래를 알린다. 헌터들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본다. 액체가 석상의 눈으로 들어가자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진다. 불길한 빛이 그곳을 가득 채우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주인공은 돌아서서 새로운 위협에 정면으로 맞선다. 주인공은 붉은 빛에 경직된다. 그 에너지가 그를 그 자리에 완전히 마비시킨다. 팀 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 바이치는 그 빛이 능력 사용을 막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S급 마무리다. 뼈 석상이 갈라지며 칼날들이 준비된다. 그 주위에 붉은 에너지가 더욱 강렬해진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괴물이 가시를 발사한다. 임박한 공격이 주위 전체를 공포로 가득 채운다. 뼈 칼날은 극도로 날카로워 보인다. 칼날이 준비되는 소리가 거대한 창고에 울려 퍼진다. 가시들이 빠른 속도로 발사된다. 공격이 무방비 상태의 헌터들을 향해 나아간다. 바이치는 위험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그는 치명적인 일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다. 발사체들이 분대원들을 정면으로 강타한다. 시뮬레이션은 석상 공격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리가 끝나고 그는 답을 얻었다. 석상의 눈을 보는 것이 모두를 마비시키는 원인이었다. 현실로 돌아오자 부대장이 그녀의 대사를 반복한다. 그녀는 모두를 버리고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한다. 헌터 중 한 명이 끔찍한 광경을 가리킨다. 재물에서 나온 액체가 석상에 흡수되고 있다. 추리에서 얻은 정보로 주인공은 모두에게 소리친다. 석상을 보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경고한다. 그는 마무리 S급이며 진짜 위험은 괴물의 눈에서 나오는 붉은 빛에 있다고 주장한다. 거구의 사내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그는 여전히 마비된 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리샤오하이는 자신도 팀의 일원이라고 선언하며 이번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한다. 임무 정보에도 불구하고 바이치는 그 경고를 믿는다. 그는 팀원에게 신입의 명령에 따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대장은 모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다. 이제 계획은 후퇴해서 최대한 빨리 창고를 빠져나가는 것이다. 뼈 석상의 에너지가 힘과 함께 폭발하고 그 눈은 강렬하고 악의적인 붉은 빛으로 빛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괴물이 공격을 준비하자 그 주위의 오라가 확장되어 지역 내 모두를 붙잡으려 한다. 눈을 감은 채 후퇴하면서 그들은 시야가 없으면 다음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걱정한다. 헌터 중 한 명은 빛 때문에 몸이 느려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눈을 뜨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 순간 석상이 다시 가시를 발사한다. 그 공격은 모든 헌터를 한 번에 섬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예지력으로 주인공이 경고를 외친다. 그는 모두에게 왼쪽 상단에서 공격이 온다고 알린다. 뼈 발사체들이 팀을 향해 날아온다. 그 공격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샤오하이의 예측이 맞았음을 확인시켜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대장이 경고에 반응한다. 그녀는 빠른 손짓으로 방어 능력을 준비한다. 에너지 방패가 형성되어 가시들을 막는다. 방어의 충격이 모든 팀원의 목숨을 구한다. 바이치는 새로운 표정으로 주인공을 바라본다. 그는 마침내 그 신입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샤오하이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안다. 각 반격은 그에게 새로운 변수와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처음으로 전투 중에 실시간 추리를 시도할 것이다. 팀은 에너지 장벽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빛에 의해 힘이 제한되는 것을 느낀다. 바이치는 눈을 감은 채 헐떡이며 그 힘이 S급 마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신입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주인공은 추리 상태에 들어간다. 그는 괴물의 다음 공격이 어디서 올지 예측하기 위해 집중한다. 시뮬레이션은 팀이 전멸하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의 비전이 그의 정신력 10포인트를 또 소모한다. 현실로 돌아와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고를 외친다. 공격은 오른쪽에서 올 것이고 팀은 방어를 준비한다. 놀라운 속도로 바이치가 움직인다. 그는 샤오하이의 지시에 따라 공격을 가로챌 위치로 이동한다. 대장과 전룽이 수정 공격을 막아낸다. 신입의 예측은 마물의 공격만큼이나 빨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의아해하며 희귀한 시간, 계열 능력을 의심하지만 그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여긴다. 주인공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한다. 그는 추리 시도를 아끼기 위해
방어를 유도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팀은 새로운 방식으로 방어하고 뼈 마물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가시로 공격한다. 예지는 그에게 수평의 붉은 광선을 보여준다. 위험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 그는 전룽에게 왼쪽에서 오는 공격을 막으라고 소리치지만 그 헌터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쳐다볼 뿐이다. 광선이 전룽의 몸을 꿰뚫는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힐러라서 방어할 줄 모른다고 밝힌다. 추리는 그 끔찍한 장면으로 끝난다. 주인공은 그 거구가 전혀 힐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낭비할 시간 없이 그는 계획을 바꾼다. 그는 진룽에게 팀 전체의 속도 능력을 사용하라고 소리친다. 그의 명령에 힐러가 자신의 힘을 활성화한다. 녹색 오라가 모두를 감싸며 그룹의 이동 속도를 높인다. 증가된 속도로 팀은 공격으로부터 후퇴한다. 뼈 괴물은 그들을 향한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한다. 불타는 폭발이 발사체들을 가로막는다. 바이치는 주인공이 전룽의 능력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는 자신에게 어쩌면 더 이상 그를 신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쉴 틈도 없이 주인공이 다시 소리친다. 그는 마물의 다음 공격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집중한다. 그리고 그는 공격이 땅에서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룹 전체가 솟아오르는 가시들을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공중에서 그들은 또 다른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그들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비용과 포인트 소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물은 이제 샤오하이에게 공격을 집중한다. 공격은 더욱 잔혹해지고 예측하고 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추리를 엿본 덕분에 그들은 출구를 향해 달린다. 주인공은 그곳을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알린다. 그 순간 그의 예지가 새로운 위험을 보여준다. 그는 바로 뒤에서 공격이 온다고 경고를 외친다.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는 충격에 대비한다. 피하라는 경고는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다. 공격을 피하려다 바이치와 샤오하이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고통스러운 순간 동안 정신을 잃는다.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말다툼을 시작한다. 샤오하이는 좌우도 구분 못하는 늙은이라고 그를 부른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아무도 올바르게 방향을 지시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부대장이 그들의 머리를 잡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시계 방향으로 공격을 설명하라고 제안한다. 잘못된 지시와 아슬아슬한 순간들로 혼란은 가중된다. 이로써 그의 정신력은 10일까지 급락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자 그는 모두에게 뛰라고 소리칩니다. 창고 문은 팀의 유일한 생존 희망입니다. 자유까지 단 한 걸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노력으로 그의 정신력은 0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에 격렬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온 폭발력으로 구멍이 생깁니다. 철제 구조물이 부서지고 일행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대결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환호합니다. 창고 안 뼈 괴물이 그들을 노려봅니다. 붉은 눈은 맥동하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로 빛납니다. 잠시 후 그 힘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눈의 빛이 사라지며 마침내 위협은 멈췄습니다. 밖에서 주인공은 거친 숨을 내쉽니다. 그는 S급 마물과 싸운 후 모두가 지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치가 그의 멱살을 잡고 대장은 당장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는 넥타이를 움켜찹니다. 바이지는 소년에게서 확실한 답을 얻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순수한 강렬함으로 신입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주인공이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습니다. 경고도 없이 바이지는 뒤에서 강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 일격에 그는 완전히 기절하여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기습 공격은 그 잊혀진 마을의 주민 중 한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는 함정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모든 헌터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당했습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정예팀은 이제 포위되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